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 회사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법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송도 하고요. 지난 2년간 출간한 2권의 책은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공부법 책은 또 대만에서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력서만 보면 그렇죠. 굉장히 인생을 쉽게 산 것 같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머리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좀 단 한 번의 무언가를 얻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동주야, 여자는 자고로 예술중학교 나와서, 예술고등학교 나와서 여대 가서 좋은 집에 시집 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장래 희망이 뭐니 하면 현모양처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의 권유로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미국에 가서도 꾸준히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저는 수학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수학을 풀수록. 네, 그러다가 그렇게 웰슬리 대학에 미술 공부를 하러 입학을 했는데, 이게 운명인지 뭔지 그 웰슬리 대학과 MIT 공대가 자매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웰슬리에서는 미술 공부를 하고 MIT에서는 수학 과학 강의를 들어야겠다. 너무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반반 나눠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듣고 있던 수업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이 그 선형대수학이라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리니얼 알지브라라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공부하면 알고 있는 공식에 숫자를 이렇게 대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선형대수학에서는 증명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예술이다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네오가 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후에 갑자기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봤다 하면 100점 맞고 99점 맞고 이러면서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 1등을 밥 먹듯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좀 자랑을 할게요. 하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너는 왜 웰슬리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하니? 우리 대학 애들보다 잘하는데 또 그냥 MIT 공대로 편입해. 막 이렇게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이 돼서 좀 자만심도 좀 찾겠다, 좀 자랑을 하면서 가을 학기에 편입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입학관리본부에서 하는 말이, 외국인은 봄학기에 안 된대요. 그래서 원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가서 이게 말이 되냐, 난 정말 뛰어난 학생인데 너희가 가을에 떨어뜨려 놓고 지금 봄에 다시 하려고 했더니 외국인이라고 안 받아주면 되냐, 학교 규정을 바꿔라,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 원서만 놓고 가라 해서 원서를 놓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MIT 공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찾아가서 틈틈이 저 좀 어떻게 됐나요? 원서 읽어보셨나요? 계속 말 걸고, 돌아가서도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뭐 당시에 듣고 있던 교수님들에게 추천서도 더 써달라고 해서 또 가지고 가서 찾아뵙고, 막 이런 식으로 지겹게 졸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저한테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질려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MIT 공대 역사상 처음으로 봄학기에 외국인 학생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입학을 하고 나서 신나서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점점 제 머리에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막 퀀텀 캘큘러스라는 걸 듣는데 미분 적분을 막 무한대에서 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겠고 순수 수학 쪽보다는 살짝 틀어서 응용 수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분석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쪽에 인턴십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후에 또 결혼을 하려고 했죠. 결혼했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죠. 했는데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했지만 또 뭔가 잘 어떻게 풀리지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30이 넘은 나이에 보니까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꼭 혼자서 어둠 속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로스쿨 입학 시험을 잘 봐서 장학금 받고 로스쿨 들어가서 수업 잘해서 돈 받고 인턴십 하고 대형 로펌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살자. 제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인생 계획을. 그랬더니 천만다행으로 남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입학 시험을 꽤 잘 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스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변수가 생겼어요. 거기서 저는 똑똑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어렸을 때는 제가 총명했어요. 굉장히 똑똑했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한 번 보면 까먹어요. 2번 봐도 까먹어요. 10번 봐도 까먹어요. 몇 번을 봐야지 기억이 나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해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좀 놀지 않고 공부만 하고 살았잖아요. 늦바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처럼 막 데이트도 많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셔봐야겠다. 그때까지 제가 술을 안 마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이렇게 또 생뚱맞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 월터가 아이슬란드로 혼자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의 산길을 스케이트보드 하나만 타고 자유롭게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길 내가 가가지고 자유를 느껴야겠다. 그래서 떠났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가지고 있던 장신구도 팔고 또 사진 아르바이트도 하고 옷 장사도 하고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슬란드로 떠납니다. 혼자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요가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또 관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첫 요가 수업에 다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데니엘이고요. 다시 혼자가 된 김에 자신을 찾고자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여기에 왔습니다. 어려 보이지, 돈 없다 그러지, 돌싱이래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랑 같은 동네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다는 부부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뭐 그 여행에서 즐겁게 지내고 돌아왔죠. 근데 뭐 저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 돌아와서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적재산법으로 유명한 그 프랭클린 교수님 밑에서 인턴십도 하게 돼서 인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에서 만났던 그 부부 중에 그 남편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 혹시 여름 인턴십 구하고 있니? 네, 구하고 있죠. 저 얼른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다니는 로펌에 클라이언트 중에 인턴이 필요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인턴십 해볼래? 알고 보니까 그분이 프랭클린 교수님하고 친구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 교수님한테 너네 학생 중에 우리 뭐 인턴 할 사람 좀 추천해 줄 수 있니? 했더니 데니엘이라는 애가 지금 나 인턴 도와주고 있거든? 그 데니엘이라는 친구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분도, 이 변호사님도 아니 데니엘이 혹시 그 한국 데니엘이냐? 그랬더니 맞다, 한국 데니엘이다. 넌 어떻게 알아? 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영화를 보고 떠난 그 여행에서 영화같이 미래의 상사를 만나고 또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꿈의 직장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근데 영화같이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기회를 지키는 것은 사실 제 몫이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야근하느라 집에도 제일 늦게 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상사들이 너 일 줄까? 하면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해서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인터넷 신분이지만 클라이언트를 2명이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이제 평가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 날 제 상사분하고 또 인사과 담당자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인턴들에 비해 3배가 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가 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스쿨 3학년을 마치고 나면 우리 로펌에 와서 정식으로 변호사로 일해라 라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나서 자랑스러워서 다니던 그 로펌이었는데 그만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까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가 초등학생인 거예요. 근데 저는 30 중반이죠. 아이 없죠. 뭐 결혼 안 했죠. 근데 아직도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뒤처져 있다는 느낌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기 전까지 공부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또 뭐 길을 건널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늘 온라인 강의를 듣고 문제 하나라도 더 풀려고 하고 단어 하나라도 보려고 하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째 변호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 거예요. 30 중반에 시험 본다더니 꼴 좋다.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냥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조차도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시험 결과 발표 날이 되었는데 이거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불합격 통지를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LA에 같이 운전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운전해서 6시간, 7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중간에 휴게실에 들렸어요. 네, 합격 소식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마침. 너무 고민했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체크할까 말까, 체크할까 말까. 결국에는 휴대폰으로 체크를 했죠. 딱 눌러서 보니까 합격. 네. 정말 세상을 다 얻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살면서 다양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쁨을 잘 표현을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날만큼은 막 어린아이처럼 방방 쪘어요. 막 소리 지르고 방방 찌면서 나 합격했어! 막 친구들한테 막 달려갔죠. 그렇게 한 2분 동안 기뻐했습니다. 짧죠? 근데 저한테는 그 2분이 정말 인연같이 길게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 와서 활동하면서 여러 부정적인 시선이나 댓글이나 또 원치 않는 가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왜 변호사 일을 관두고 한국에 와서 방송 일을 하냐, 뭐 잘린 거 아니야? 혹은 뭐 본업으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변호사 일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죠. 제 궁극적인 꿈이 사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학생들의 커리어까지 좀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재단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은 한 가지를 딱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퍼즐을 맞춰서 나라는 작품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미술에서, 수학에서 또 법으로 전공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리고 혹은 지금의 직장이나 환경이 좀 여건이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나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주제 파악하지 말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러분이라는 그 멋진 작품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